내 몸을 지키는 건강한 습관, TV홈 닥터 더 나은 클리닉. 소영이가 여러분의 지친 일상에 활력이 되어드리겠습니다. 뿅뿅! 여러분, 오늘은요, 피로가 쌓일 수밖에 없는 바로 여기 손목에 대해서 파헤쳐 볼까 합니다. 도움 주실 선생님, 나와주세요! 아이고, 선생님, 오늘도 나와주셨군요. 자, 반갑구만, 반가워요. 자, 이렇게 손목, 오늘 손목에 대해서 얘기하게 해주실 거잖아요. 네. 또 잠깐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정형외과 전문의 박경준입니다. 오호! 자, 이렇게 박수 칠 때도 쓰는 게 바로 손목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손목 관련해서도 질환이 정말 다양하고 많은 것 같습니다. 그렇죠, 선생님? 예, 많죠. 이제 손목이라고 하지만 뭐 그 근처에 있는 손가락에도 병이 있으니까요. 가장 흔한 거는 뭐 방아쇠 수지증. 예, 방아쇠 수지증은 뭡니까? 이렇게 빵야 할 때 쓰는 근육입니까? 영어로는 트리거 핑거인데 트리거가 이제 방아쇠라는 뜻이잖아요. 네. 그래서 이 손가락을 구부리는 이 굴곡근이라는 힘줄이 있는데 그 힘줄이 다니는 통로가 활차라고 하거든요. 네. 그래서 둘 중에 하나가 좁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활차가 좁아지든 아니면 힘줄이 두꺼워지든 그렇게 되면은 이제 힘줄이 그 원활하게 왔다 갔다가 안 되니까 온갖 이제 다 걸리는 겁니다. 네. 그래서 손가락이 이제 주먹을 쥐었다 필려갈 때 딱 걸려가지고 안 됐다가 힘을 줘서 하면은 툭 하고 그래서 이 격발할 때, 네. 총 격발할 때처럼 어떤 타닥하는 그런 느낌이 돼서 방아쇠 수지라고 합니다. 처음에는 아프기만 해요. 네. 그리고 이제 손가락이 뭔가 좀 불편하고 손끝이 찌릿찌릿한 느낌도 있고요. 네. 그리고 여기서 보시면 이 손끝보다 이게 생명선이라든가 네. 예, 요거보다 약간 이쪽에 있는 부분을 누르면 통증이 심하거든요. 압통이 심한데 그런 증상이 초기에 오고 좀 더 진행을 한 경우에는 이제 잠김 증상이 오고 그런 겁니다. 아, 이게 점차 오네요. 예. 손끝이 약간 저렸을 때부터 약간 의심을 해보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죠? 예. 그렇다면 이거의 원인은 무엇이고 이 특정 행동 때문에 문제가 될 수도 있는 걸까요? 원인은 아직 확실하진 않은데 많이 써서 그러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많이 하고 네. 운동을 안 하시던 분들이 뭐 갑자기 운동을 시작한다든지 골프 같은 거 아니면은 반복 동작을 하시는 분들 이런 경우에 좀 많이 오고요. 악기 배운다고 할 때도 좀 많이 오고 45세 이상이 좀 많습니다. 남녀는 뭐 비슷하고요. 흔하게 굉장히 발생하는 병입니다. 아니, 제가 골프를 시작한 지 몇 개월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요? 그랬는데 손가락에 힘을 잘못 줬는지 이 부분이 진짜 시큰시큰하다 그래야 되나요? 그리고 이렇게 움직일 때마다 통증이 너무 강한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좀 마사지를 좀 이렇게 풀고 받았더니 조금 나아지긴 했는데 그래도 이게 반복적으로 없어졌다 생겼다 이러니까 그냥 아유 마사지 하면 풀리겠지 뭐 이러고 그냥 냅두고 있는 상태거든요. 이럴 때는 어떻게 치료를 받아야 할까요? 말씀하신 증상은 좀 다른 병인데요. 다른 겁니다. 그죠? 방아쇠가 아니고 약간 요쪽이기 때문에. 예. 그래서 그거는 좀 이따가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그게 있습니까? 궁금해. 60초 후에 만나보시죠. 그렇다면 이 방아쇠 수지증은 치료를 어떻게 받아야 될까요? 이제 건해 질환이기 때문에 쉬어야 됩니다. 원인이 되는 동작을 좀 없애야 되고요. 네. 그리고 초기에는 약물 치료, 비스테로이드성 소염제라고 하거든요. 스테로이드는 아닌 거죠. 그 약물 치료 효과가 좀 괜찮고 그 약으로도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제한적으로 이 건초 내에 심줄 안에, 그러니까 심줄 주변에 스테로이드 주사를 해서 상당한 경우에 있어서 효과를 볼 수 있고, 근데 이러한 치료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지속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간단한 수술로 해서 그 지나다니는 통로를 넓혀줍니다. 좁은 부분을 이 터널이 뭐 이렇게 좁다면 넓혀주는 거죠, 공간을. 그렇게 넓혀줌으로써 치료를 하는 거군요. 그렇죠. 예. 다음으로 또 알아볼 손목 질환은 어떤 게 있을까요? 아까 이제 소영 씨가 말씀하신 이쪽 부분이 아픈 드디어 여기. 네. 요골 경상돌기 건초염이라고 하는데요. 경상돌기 건초염. 예. 네. 여기가 요골 경상돌기입니다. 네네네. 이 부분이. 뼈나옴? 예, 그래서 여기에 있는 건초염인데 엄지손가락을 이렇게 위로 올려 보시면 만져지는 힘줄이 있을 거예요. 네, 있습니다. 예. 그 힘줄에 염증 반응이 생기는 병입니다. 그럼 전 지금 염증이 생긴 건가요?
한번 체크해 볼까요? 이거를 이렇게 안으로 포개가지고 네. 힘 빼보시죠. 이렇게 해서 아프시면 예 증상이 좀 있는 거 맞네요. 이 검사를 핑켈스타인 검사라고 하거든요. 핑켈스타인 검사? 예, 사람 이름이에요 다. 아, 그분이 만드신 겁니까? 그래서 말이 다 어려워요. 예, 있어. 예 예,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있는 것 같아요. 예, 있어요. 예, 그래서 이제 예. 아니, 그럼 이거는 어떨 때 발병을 하고 어떤 방법으로 좀 이걸 다스릴 수 있을까요? 저 같은 경우에도 예전에 한번 알아본 적이 있는데 저는 기타를 많이 치고 아, 이렇게 하시니까. 오더라고요. 근데 우리 소영 씨는 이제 골프 저는 같은 이렇게 거, 해가지고. 예, 그런 것도. 그래서 뭐든지 운동 같은 거 다 원인이 될 수 있고요. 잠깐 들렸는데, 뼈소리가 이렇게 많이 나네요. 예. 조금 특징적인 거는 산모들한테 많이 와요. 아, 아이를 이렇게 계속 예, 안고 하다 보니까. 애 낳고 얼마 안 됐을 때 네. 한두 달 후에 손목이 너무 아파요 하고 오시죠. 그래서 이제 그게 좀 특징적이고 네. 하지만 그건 너무 걱정 안 해도 됩니다. 산모들한테 오는 경우는 거의 대부분 자연 소실되니까요. 아, 그렇죠. 그렇다면 이게 손목 스트레칭 같은 거를 좀 해주면 도움이 될까요? 네, 그 힘이 들어간 상태에서 활동을 하게 되면은 아무래도 좀 더 자극이 심해지거든요. 그래서 그 주변 그 근육이나 심줄을 좀 이완시켜주고 네. 운동을 하는 게 좋습니다. 아, 운동으로는 약간 어떤 게 좋을까요? 뭐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이제 손목 우리 골프 치러 가시면은 항상 이런 거 맞아요. 시키잖아요. 이거. 캐디님과 함께 이걸 예. 운동을 하니까. 그런 식으로 예. 관절을 풀어주는 운동입니다. 예. 그렇다면 이거는 치료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약물 치료가 효과가 괜찮아요. 근데 이제 안 낫는 분들이 있어요. 약을 먹어도 주사 치료도 동일하거든요. 방아쇠소지증이랑 스테로이드 주사 놓을 수 있는데 둘 다 약간 그 성분이 똑같은 걸 먹습니까? 그러니까 치료 효과가 비슷하기 때문에 네. 안 낫는 분들은 경막이라고 해서 좀 더 의학적으로 깊게 들어가면은 이 안에 심줄이 2개에서 3개 정도 있거든요. 네. 최소 2개에서 많게는 4개까지 네. 그 공간 안에. 근데 그 사이에 그 경막이라고 septum이라고 해서 그게 있는 경우에는 각각의 그 작은 공간이 또 나눠져 있거든요. 네. 선천적인 경우죠. 근데 이렇게 선천적으로 그 경막이 있는 분이 이렇게 아프기 시작하면 안 낫습니다, 잘.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수술이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수술이요? 예. 수술을 한다면 어떤 수술이 들어갈까요? 그 경막을 제거해주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심줄이 다니는 통로를 넓혀줍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통로를 높여주는 거. 예, 예. 선생님, 다음은요. 제가 듣기로는 엄청난 녀석이 또 기다리고 있다고 하는데 예. 그 녀석은 또 어떤 질환인가요? 아마 말이 어려워서 그랬을 거예요. 삼각섬유연골 복합체 파열이라고 하는데요. 삼각 섬유 유연제. 예, 이게 TFCC 네, TFCC. 약자인데 네. 이제 그 손목에 이쪽 부분에 척골이라고 하는데 네. 여기 만져보시면 딱딱한 뼈가 만져질 거거든요. 예, 튀어나온 뼈가 있습니다. 그 부위에 있는 연골입니다. 쉽게 말하면 연골인데 복합체라고 표현하는 거는 인대 성분도 같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삼각 섬유연골 복합체 파열이 있습니다. 일단 파열이라는 말에서 어딘가 심한 손상을 당한 것 같긴 한데요. 네. 어떤 질환일까요? 원인이 2가지예요. 외상성이 있을 수 있고 퇴행성이 있을 수 있습니다. 외상성은 말 그대로 짚고 넘어지는 거고요. 그러면서 아니면은 순간적으로 힘을 강하게 주면서 파열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퇴행성 같은 경우는 나이가 드시면서 네. 마모에 의해서 점진적으로 닳는 것을 말하는 거고요. 네. 딱 이렇게 바깥쪽으로 생기느냐 아니면 자연스럽게 생기느냐 이 2가지겠네요. 예. 단순 손목 통증과 다르게 이렇게 알아챌 수 있는 특징이 있을까요? 이 문고리 돌리는 자세랄지 여자분들은 빨래 짜는 동작, 주먹을 쥐고 이렇게 돌리는 동작 이런 동작을 할 때 이쪽에 통증이 심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좀 짚고 일어나는 동작에서도 좀 아플 수 있고요. 저도 약간 그 애교를 많이 부리니까 뿌잉뿌잉 할 때 이게 느껴지면 바로 이 증상을 알아챌 수가 있겠네요. 예, 예. 혹시 이거는 치료가 복잡하지 않을까요? 생각보다 단순합니다. 이 상지 쪽의 어떤 질환들은 하지랑은 좀 달라서 그 아픈 동작이 있더라도 그것을 좀 피하면 별로 불편하지 않게 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아픈 동작이 환자분들이 알아요. 나 이렇게 할 때 아프다. 여기까지는 괜찮은데 요만큼은 더 하면 아프다. 이런 식으로. 근데 이제 아프면 사람들이 그걸 좀 더 자연적으로 피해요. 네. 예, 인간은 적응의 동물이잖아요. 그렇죠. 처음에 좀 불편하게 느끼지만
이제 금세 적응해서 잘 쓰다 보면 또 자극도 안 가고 그러다 보면 한 1년 내에 좋아지는 경우가 많고요. 근데 이걸 안 쓰니까 또 갑자기 좋아질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근데 이제 시간이 좀 오래 걸리죠. 그리고 또 약물 치료 마찬가지로 뭐 보조기나 급성기 외상성이라면 통깁스 치료 같은 거를 하기도 해요. 통깁스면 아예 안 움직일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이제 그렇게 치료를 해도 안 낫는 경우에는 봉합술이나 부분 제거술을 할 수도 있습니다. 수술적으로요. 그래도 거기까지 안 가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이긴 예. 하겠네요. 다음은 또 어떤 질환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이제 종양계통인데요. 양성 종양입니다. 뭐 암 같은 거 이런 건 아니고 네. 결절종이라고 해서 이제 결절종은 우리 몸의 어느 부위든 다 생길 수 있는데 손목에 가장 많이 생기거든요. 이 손등 쪽이나 아니면 이 손목의 이 바닥 쪽으로 해서 결절종이 생길 수 있습니다. 약간 혹처럼 올라오는 걸 말씀하시는 예. 건가요? 종양이라고 하시니까 조금 무섭긴 한데 위험하진 않을까요? 아니요, 전혀 위험하지 않은 다행이네요. 물혹이라고들 많이들 말씀하시고요. 네. 왜 생기는지는 정확히 이유는 아직 밝혀져 있지 않지만 외상성 요인과 퇴행성 어떤 변화가 혼재되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그 물혹이라고 말씀드린 거에서 느껴지듯이 안에 성분이 그 물 성분은 아닌데 이제 젤리 같은 성분이 있지 않습니까? 쫀득쫀득한 느낌, 네. 꿀 같은 느낌 네. 그런 성분이거든요. 그 성분이 관절막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상성이든 퇴행성이든 관절막에 작은 구멍이 생기는 겁니다. 네. 그러면서 그 구멍을 통해서 한 번에 많은 양의 관절액이 누출되는 게 아니라 조금씩 계속 쌓이는 새어나오는 거예요? 거죠. 예, 쌓이는 거죠. 그러면서 점점 그게 이제 뭔가 막이 생기고 그러면서 부풀어 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처음에는 사이즈가 작을 때는 네. 오히려 더 그 주변의 신경을 압박하기 때문에 통증이 더 심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잠재성 결절종이라고 하고 가장 흔한 증상은 짚고 일어나지를 못하겠다예요. 이 팔목에, 예. 손목에 힘이 안 가는 거죠? 예, 이렇게만 하면 너무 아파가지고 예. 괜찮다. 그래서 이제 사이즈가 작을 때는 오히려 통증이 있고요. 그게 좀 커지면 네. 오히려 통증이 없어져요. 무뎌지게 되는 건가요? 그것보다는 이제 신경 자극이 좀 줄어들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이제 겉으로 만져지죠 대신에 이렇게 볼록하게 만져져서 오시는데 눌러보면 아프진 않고 불편하진 않아요. 근데 뭔가 만져져서 겁나서 왔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시거든요. 근데 이제 많이 쓰면은 관절액이랑 그 관절이랑 연결돼 있거든요. 네. 서로 왔다 갔다 하듯이. 그래서 손목을 많이 쓰고 또 관절염도 좀 있으시다. 그러면은 관절액이 더 많이 나오겠죠. 네. 그러면은 우리 풍선 빵빵해진 것처럼 그쵸. 더 딱딱해지고 좀 쉬고 하면은 관절액이 좀 줄면 다시 좀 약간 말캉말캉해지고 이런 식입니다. 쉬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이긴 예, 예. 하네요. 그런데 이렇게 대부분은 피부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을 해서 피부과나 아니면 외과를 가시는 분들이 참 많거든요. 예, 그렇죠. 이럴 땐 정형외과를 가는 게 맞겠죠? 네, 정형외과 병이 맞습니다. 혹시 이 물혹 이렇게 생겼을 땐 아프지 않다면 제거를 안 하는 게 괜찮을까요? 통증이 없다면은 제거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나쁜 악성 종양이 아니기 때문에 평생 갖고 지내도 뭐 전혀 무해하니까요. 네. 근데 너무 커지면 근데 외관상 보기 안 좋아. 보기가 좀 안 좋다는 분들이 있고 그리고 너무 커지게 되면은 진짜 실제로 그 주변에 신경을 또 좀 약간 압박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통증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수술적인 치료의 원칙은 통증이 심하고 그리고 환자분이 제거를 원할 때 이렇게 정의하면 될 것 같고요. 네. 통증이 없다면 미용 목적으로 제거하는 거는 특히 그 젊은 여자분들한테 네. 잘 권하지 않는데 왜냐하면 흉이 생기거든요. 제거를 하게 되면은. 흉이 생기고. 예. 물론 구멍 뚫어서 하는 이제 내시경으로 제거하는 방법도 있긴 했지만 그래도 원칙은 통증이 없다면 수술을 안 해도 됩니다. 그렇군요. 자, 다음 시간에도 유익한 건강 정보로 찾아오겠습니다. 선생님, 저희는 손목 운동하면서 한번 끝내볼까요? 네. 같이. 여러분,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하나, 둘, 하나, 둘. 하나,